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청와대 스페셜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님 나오셨고요.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춘추관 같아요. 네. 우리 춘추관 옆자리. 예, 옆자리. 춘추관 앞자리. 네, 기자실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네, 두 분 기자님 모시고 저희 취재편이죠. 오늘 용감한 기자들 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빠르게 광고부터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원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 청와대 춘추관에 운림가 김치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동지애적 의리로 우리 운림가를 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아이, 소리가 후루룩 후루룩. 너무 향기롭다. 예.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치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둘째, 단순 국산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송곳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운림가 저온 숙성 비법 묵은지 특가이고요. 2kg에 17,500원입니다. 저도 매일 이 김치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약간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볶은 김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김치, 날김치 그 향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묵은지를 주시면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자, 운림과 묵은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달 21일까지 특가 행사합니다. 자, 50년 비법의 정수가 담긴 바로 그 맛. 겨울 배추로 저온 숙성한 깊고 구수한 감칠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운림가 묵은지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졌어요. 네. 저는 그리고 운림가 김치가 정말 우리 뉴욕에 계시는 노미니까지도 가다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드셔보시니까? 아, 역시 지난주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오늘 좀 사실 어제 약간의 음주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음주, 약간의 그래서 음주. 저 아침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든든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순방 때 지금 예. 대통령도 순방 기간인데 예. 김치가 또 타국에 나가면 그리운데. 맞아요. 아, 이거 청와대에서 싸서 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매콤해요. 네. 매콤해. 아,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예. 어제 음주 안 했구나. 네. 어제는 예. 아니 이제 순방을 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 생각보다 순방 일정이 네. 굉장히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고. 예,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말 이 보도하는 기자들은 쓸 게 너무 많아서 속보 다 타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딱 그 비행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들 작은 팩으로 한 김치하고 라면 그렇죠. 엄청 많이 모든 기자들이 거의 다 컵라면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때 전용기 생각을 못했네. 전용기에 들어가. 전용기에 운림가 김치를 실읍시다. 네. 진짜. 전용기에 네, 전용기 의원 아니고요. 대통령 전용기에 운림가 김치 싣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이거 저번에도 먹은 거죠? 그래요. 저번에도 드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도 드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종류가 달라요. 운림가는 진짜 김치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뭐 파김치 그때 예, 뭐더라 저기 겨울 초입에는 네.
갑자기 그 배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같은 거요? 겉절이 어. 그 있잖아. 요새 무슨 비빔밥으로 뜬 봄동. 아, 봄동. 죄송해요. 봄동. 음. 이 봄동 김치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이 그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자, 김치 주문 완료요. 네, 송인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 플라워링님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드시고 계시대요. 아, 이거 해외 배송으로 가는 거. 해외 배송 가능한가 봐요. 선희님께서 오 좋은 생각이네요. 전용기의 특식으로 운님과 김치를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독수리님 너무 재밌네요. 예,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라. 보스들 절대 민주당 하지. 아이고 깜짝이야. 예, 봄동봄동 감사합니다. 젓갈 들어갔나요? 하셨는데 젓갈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젓갈이 들어가는데 뭐 살짝. 젓갈 향이 살짝 많이 나진 않나요? 네, 살짝.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전국 범용으로 먹기 딱. 그러니까 좋은. 전국 범용성 있는 네. 김치. 전용기에 싣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선희님께서 운님과 특가 이벤트 하는군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지미님께서는 운님과 김치 드셔보세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운님과 김치를 드신다니까 정말 그렇죠.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시키는 거랑 그러니까 해외에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죠? 다르죠. 달라요. 네. 예. 자, 이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길었어요. 이번에 순방이 무려 9박 10일이었습니다. 9박 10일간의 네. 순방을 유럽 순방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하시는 거죠? 네, 오늘 네, 귀국합니다. 오늘 귀국하시죠. 네. 예. 지난 9박 10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김성진 기자님? 뭐 유럽 이재명 대통령의 뭐 유럽 순방의 어떤 처음이니까. 네, 데뷔전? 첫 가동, 네. 데뷔전, 네. 성공적인 데뷔전. 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네. 우리 네. 장승희 기자님도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어찌됐든 항상 한미 관계랑 뭐 한일 관계 네. 뭐 좀 더 나가면 한중 관계에 포커싱이 돼 있었고 그게 사실 뭐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유럽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번에 네. 이제 갔다 왔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미 관계랑 이런 건 또 다르잖아요. 또 유럽만의 그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협력도 많이 맺고 네. 뭐 성명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좀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좀 새로운 뉴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잠수함 수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또 유럽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네. 관계 설정 뭐 뿐만 아니라 뭐 평가해야 될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분야별로 나누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를 2년째 초청받으면서 우리가 심리적 G7에 들어가 있는 그죠.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평가를 받기도 네.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2년 연속 평가받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의 춘추관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2년차 맞아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네. 그다음에 세계가 필요로 한 나라 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걸었는데 때마침 좀 적절한 저희 국격에 맞는 좀 위치를 좀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눈 떠보니 이제 선진국이었던 그 시절을 좀 지나가지고 확실히 이제 2년 연속 불러졌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그만큼 좀 입지가 외교적으로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좀 2년 연속으로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요번에 공교롭게라고 하기보다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동에서 또 이제 종전 소식이 좀 들려오는 그랬죠. 상황에서 지금 처음으로 열린 다자 외교에 또 한국이 또 맞아요. 같이 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또 한국이 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국제 무대에서 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좀 위상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세계의 눈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 국가 레벨을 그쵸. 넘어서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국하고 새로운 좀 연대 뭐 일각에서는 뭐 나토에 들어와야 맞아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탈리아 장관이 얘기도 하고 춘추관 얘기는 아닌데 네. 외부에서 그 어떤 분이 네.
우리나라가 G7의 회원국인 줄 알 정도로 그러니까 네. 잘 외교에 관심이 없었던 없는 분들은 나라. 네. 왜냐면 계속 가니까 네. 아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갔구나. 이 사실 옵저버로 간 거지만 네. 그 정도 비중이 있게 예. 시민들한테는 다가오고 예. 사실 그 전에는 외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 전에 대통령을 보면 그러니까 외교가 사람들이 좀 폄하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저 놀러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네, 네. 왜 나가서도 맨날 사고를 치고 근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네. 우리 국격에 맞는 수준의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2년차 정도 접어드니까 우리가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글로벌 책임 강국. 그렇죠. 오현주 3차장도 이제 네.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돌아온 그런 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번 순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역시 바티칸 네, 교황과의 네. 단독 면담 30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See you soon Korea 네. 교황님께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한국에 곧 방문 내년에 오시는 거죠? 네, 내년에 예. 이제 천주교에서 2027 세계 청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든요. 아마 네. 신도들이 아마 100만 명 정도 이제 참여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계기로 교황이 왔을 때는 이제 이 레오 14세 같은 경우에도 즉위하고 첫 일성이 평화와 그렇죠. 통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메시지를 낼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되고 교계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방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오 이제 14세 방북 네,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 초청장을 주고 하는 문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관계가 상당히 순풍일 좋았었죠. 때도 좀 성사가 안 됐었거든요.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놓고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부르면 맞아요. 초청장 있으면 언제든지 간다. 두 줘라.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판문점에 예. 간다거나 비무장지대에 가서 좀 교황이 이렇게 평화 메시지를 내는 거는 검토 중이라고 어허. 나오고 그거라도 있더라고요. 의미가 그렇죠. 있어. 충분히 예, 예.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대통령이 가서 직접 추동했다는 거는 어쨌든 남북 관계 한반도 어떤 프로세스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 대통령께서 그 SNS를 통해서 그 SNS 정치 이른바 네. 이제 이걸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골프 치자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트럼프는 골프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골프를 좀 네. 잘 하셔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준비해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겠다. 저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네, 이란 다음은 북한이다. 그렇죠. 예. 이 문제에 어찌됐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예.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여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걸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화답한 게 네. 이제 골프 치자는 얘기로 은유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네. 이제 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대화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타이밍이 온 게 아닐까. 사실은 원래 상반기 중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또 미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17년, 2018년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맞아요. 이후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경색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맞아요. 없는 네. 상황이고 그러나 그래도 올해 작년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북한에 대한 구애가 시작됐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지난 사실은 에이펙 때 맞아요.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그것도 잘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올가을.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간 회담이라고 할 수 만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페이스메이커. 되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제 어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사진도 재밌더라고요. 그 음악회장에서 만난 사진을 보니까 김혜경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악수를 했는데 네.
마이 마이 와이프. 와이프. 영어로. 영어로 마이 와이프.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한미가 진짜 남북 관계 한반도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요 회담보다는 이렇게 친밀감, 이게 밀착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맞아요. 철저하게 일단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과거의 운전자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네. 트럼프에게 좀 공을 주는 모습이고 트럼프도 이제 이란 끝나고 나서 11월달에 중간 선거 앞두고 당연히 지금 이제 새로운 좀 외교 정치 이벤트가 필요한데 때마침 이제 걸렸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추동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이제 과거에 아베가 이제 트럼프랑 골프 많이 쳤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되고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맞습니다. 낮추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골프를 치게 된다면은 어떤 회담 이상의 굉장히 이제 내적으로 친밀감 그다음에 사교 어쨌든 골프라는 게 정치 무대에서는 그렇죠. 어떤 사교의 수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그런 긴밀한 어떤 이야기가 좀 가능하지 예. 않을까 그래서 예. 상당히 기대는 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골프 실력의 문제인데 트럼프는 골프를 정말 잘 친다. 이 대통령이 준비를 해야겠다. 예, 지나가는 준비. 말한 저도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재판이 또 골프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재판을 보니까 골프를 잘 못 치신다. 제가 보기에 예. 저는 골프를 아예 치지 않는 사람의 평가가 예.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예. 잘 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옛날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만날 때 예. 물론 거기는 골프를 잘 친 걸로 알려졌으나 카트만 타고 돌아오는 네. 그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같이 쳐야 된다. 만약 쳐야 치게 된다. 된다면 예. 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올해가 아마 그 조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65주년 맞아요. 이게 행사를 하죠. 이게 어쨌든간에 7월달에 아마 양국에서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아직 북중러의 어떤 약간 신냉전 구도는 깨진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무력 관련된 행사들이 또 앞으로 좀 이루어질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랑 관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해서 이제 외화를 좀 벌어들이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지금 지방 발전을 또 북한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북한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는 알려져 있어서 네네. 트럼프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서 이렇게 좀 낼지. 끌어낼지가 예. 참 관건이고 궁금하고 대통령 워딩 중에는 이제 관여 해달라는 말이 있더라고. 네, 관여. 관여.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미국에서 받아줄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명용 펜을 선물로 줬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오찬장에서. 그리고 또 골프 얘기하면서 부부 동반이에요. 그냥 대통령끼리 치는 게 아니라 부부 동반 그러네요. 골프를 제안을 했고 또 그 김혜경 여사가 손가락을 네, 건 거예요.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대요. 손가락 걸고 약속을 약속을 받았고, 받았다. 예, 네. 그래서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또 한번 또 트럼프가 골프를 꼭 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거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일 골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 이제 네. 말하라고 판비치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정말 큰 그림 나올 것 큰 같습니다. 그림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떤 한반도와 관련된 그 의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 독일 캐나다 이제 잠수함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독일 캐나다의 이제 그 마크 카니 카나다 총리하고 그다음에 메르츠 독일 총리가 서로 앞다퉈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저는 외교적으로 보면 예전 같으면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할 텐데 이제는 이제 중견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리고 또 맞아요. 메르츠 총리가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대 협력을 하고 싶은 의제들이 독일 정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또 새로운 유럽판 맞아요. 뭔가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그 순방 나갈 때 예. 정청래 대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오늘 환영 행사에는 나오시는 거죠.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곧 나오십니까? 예, 우리가 곧 또 개봉박두. 네. 개봉박도 네. 예, 곧 도착. 예. 예.
곧 도착하는데 예. 일단은 어제 분위기는 일단은 내부 여권 내부 분위기는 일단 다행이다. 취재해 보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행이다. 이게 왜냐하면 아예 이번에 또 안 불렀으면 뭐랄까요, 정말 좀 대통령이 어느 한 후보 아직 차기 당권주자 정해진 거 아니지만 네. 어느 한쪽을 좀 편드는 모양이 되고 이게 좀 내부에서는 당무 개입처럼 비춰질 수 있고 계속 어떤 갈등을 좀 빚어나가는 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내부 통합 행보처럼 이렇게 네. 다시 이제 예, 갈등을 이제 구름으로써 봉합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해소라기보다 봉합의 저는 약간 타이밍이 초점이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예. 오늘 아침에 그 김영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예. 이제 질문자는 계속 이제 그 당청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뭐 그 질문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MBC에서 네. 조심스럽게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계속 여쭤봐요. 계속 물어보는데 김영진 의원이 뭐 그 갈등은 지금 이제 봉합 수준에 들어가 있고 그냥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발언하는 태도, 이 톤을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사실 비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갔다. 그래서 당에서도 엄청 조심하고 있고 이번 그 이제 귀국 행사를 계기로 좀 봉합하는 분위기로 계속 쭉 가야지. 안 그러면 사실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그 논설위원 칼럼 하나를 보면 네. 그게 이제 여기 민주진영 쪽에선 독자들은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는데 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 내부 갈등. 네. 그걸 보고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 비유가 나와요. 한 줄 이렇게 띡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비유를 쓰는 게 굉장히 이제 논란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유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비유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비유까지 나오는 게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위험의 그 문앞까지 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악수했냐 안 했냐 뭐 요런 짜잘한 문제로 지금 네. 여기다 많은 해석을 붙여가지고 다른 것까지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노선 투쟁도 정책이나 비전 가지고 네. 하고 개혁을 누가 더 잘할까 선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뒷전되고 이제 네. 누가 대통령과 가깝냐 이제 요런 논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식의 비유가 맞아요.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레거시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권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온 당권 주자들도 계속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들 중에서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이거 뭐 정청래 대표 온다고 행사장에 온다고 해서 다시 봉합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환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100% 다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그분들이 말하는 걸 쭉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어떤 1인 1표든 뭐 검찰 개혁 보안 수사권 문제든 기본적으로 윤석열 시절에 만들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요건이 잘 못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장슬기 기자님 말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그 경쟁으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네. 요 오늘 어떤 그 통합의 그런 이미지를 계기로,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평인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의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정책 결정,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누가 더 여당의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정책 경쟁으로 가야 이게 좀 건강한 방향의 이 뭐 어떤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방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임미애 의원 출연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제 중심으로 맞아요.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 기대한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이런 가야 말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제 중심으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그러면 당원들이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맞아요. 생각은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구나. 이 맞아요. 사람은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구나라고 해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TV 그쵸.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의제 중심으로 네. 가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건강하고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정책과 의제 중심으로 갈등이 가야 이것은 건강하게 이제 귀착이 그쵸.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쟁점이 뭔지 잘 모르겠는 갈등이 계속 가는 것은 서로에게 정신적 피로감만 계속 준다. 그래서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상한 감정 싸움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지자 간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맞아요. 결단코 좋지 않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순방과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노컷뉴스에 청와대 관계자 말로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최후 통첩인데 그만큼 갈등이 제어되지 않는 의미다. 뭐 이런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 보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정무라인에 누구 관계? 물어봤더니 정무라인은 취재했어요? 취재했어요? 네, 취재해만 정무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무라인은 아니래요? 정무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김성지 기자님 나하고 똑같은 취재했네. 네, 결국 제3자의 입장으로 네. 나갔다는 건데 누구냐? 청와대 굉장히 당혹스러워. 관계자 누구냐? 네, 예. 누구냐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네. 알 수 없지만 예. 근데 어쨌든간에 최소한 정무라인이 파악을 못하는 멘트가 나갔다는 거는 네. 조금 이 기사에 좀 오히려 의도를 더 저는 의심을 의심하게 하게 된다.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간에서 오히려 뭐 지금 정무라인을 좀 곤혹스럽게 하려는 뭐 의도 아니냐 기자들 사이에서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올 그래요? 정도로 네 이거 좀 굉장히 좀 그렇고 정무라인 예. 골탕 먹이려고 쓴 기사예요. 그럴 수도 그런 이야기도 예. 해서 그런 예. 해석이 나온다. 나온다 아, 해석도 해석이 왜냐면 정무라인이 나온다. 정리를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약간 이런 비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정무라인이 안 움직인 건 제가 보기엔 아니었던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보도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온지는 알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쭉 냈었는데 가령 이제 그 범주의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어떤 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자꾸 이제 당원 이야기만 생각하니까 선거에 이겼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차부터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예, 메시지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 입을 다물어도 네.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일부의 어떤 분명히 격앙까지라기보다는 네. 불만과 어떤 물밑에서의 굉장히 좀 들끓어 오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같은데 최소한 이 노컷뉴스에서 말하는 네. 정무라인이 뭐 제어가 안 된다 요거는 조금 예, 최소한 좀 사실은 아닌 것 사실은 같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장슬기 기자님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일각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정무라인의 문제점을 보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청와대 내부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 쪽에서 어제 기사를 냈잖아요. 자기 그 출마하겠다, 당 대표 나가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친명 쪽 사람들은 이제 정청래가 책임지고 이번 선거 진 걸 책임지고 이제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포로 돌아가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정청래 쪽에서는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출마를 하겠다면서 내세운 논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거라면 내가 거기에 굴복해서 선거에 안 나가면 그게 당무 개입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가겠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친명계 쪽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강대강으로 나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라인이 정리를 못했다는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이 이 노컷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발이 관계자 발인데 네. 청와대 관계자 네, 발. 관계자 발이죠. 발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있는 게 존재하는 거다. 네. 그렇죠. 뭐 존재하는 시각이 거죠.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고 이 관점에서 보면 정무라인이 정리를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라인으로 취재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청와대의 그 관계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정무라인의 관계자는 일단 최소한 이런 취재를 해서 보도할 것 같으면 정무라인의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무라인 가운데 그 누구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무라인과 소통하지 않고 정무라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럴 수 그러니까 노컷뉴스 왜 전화 안 했어? 전화라도 해주세요. 이제 이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무라인이 뭐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또 뉴데일리 보도가 나왔는데 앞서 이제 김성진 기자님의 취재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와 있는 정무라인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연히 막 계속 마주쳐요 정무라인들을. 그래서 아니 왜 청와대 안 있고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빠. 지금 여기가 일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격한 것만 보더라도 정무라인이 가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청와대 정무라인의 고위 관계자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보다는 뒤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무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좀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 1번 이 보도를 할 때 정무라인 접촉한 건 아니다. 그럼 2번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냐? 서울에 있는 정무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번 게 이제 서울이냐 유럽이냐 그쵸. 그리고 이제 9박 10일간의 유럽의 중심축이 상당히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 팀이냐 로마 팀이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기사들이 전부 로마발이에요. 맞아요. 예, 로마에 있는 기자들이 서울 뉴스를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로마에서 이를테면 대통령 순방 그다음에 유럽 상황 그다음에 뭐 막 이런 맞아요. 보도 물론 그런 보도도 쓰지만 또 서울 얘기를 로마에서 많이 썼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고위 당국자들은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맞아요. 취재 응한 적도 네. 없는데 서울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 로마더라.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기자들을 또 이제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네. 소속사 이제 그 2, 3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네. 일진들이 유럽이라 그쵸. 이번엔 대체로 일진들이 가셨어. 맞아요. 그래서 2, 3진들이 있는데 이 2, 3진들 오찬 만찬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경로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취재했으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딴 사람 이름이 먼저면 저는 아닌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아요. 이제 부인을 하더라라는 뒷얘기까지 제가 소상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었지만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녹록지 않은 것은 맞고 취재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청와대 상황이 어떤지를 네. 진짜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작가님들도 많이 여쭤보는데 상황은 이렇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못 주면 네. 정부라인에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저희 공항 나가시는 거 네. 그것도 정부라인에서는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마비된 거 이거 아니다. 이거 단독이다. 네. 네. 정무라인이 움직여서 네. 정청래 대표 공항에 네. 나간 거다. 뭐 누가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복합적이겠지만 예. 놀진 않았다. 뭐 그런 말씀이죠. 오, 야, 이거 진짜 이거 네. 센 단독이다. 네. 정무라인이 움직여서 정청래 공항 간다. 그렇게까지 또 다른 분이 정청 예. 깜짝 놀랐네. 예. 예, 그런 식으로 네. 미다시는 나오네요. 예, 네. 미다시는 나오. 저희가 네. 썸네일이 궁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놀지는 않았다. 네, 예, 놀지는 그렇죠. 않았다. 아니, 왜냐하면 놀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현장에 있는 네. 기자들이 그렇죠. 예. 뭐 김성균 기자나 저나 장슬 기자 전부 이제 청와대 춘추관 출입 기자들이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그분들이 노는지 일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다. 놀지 않는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뭐 당신들 청와대 출입하니까 정무라인 뭐 그 변호하는 거 아니야? 결코 그럴 일은 네, 없다. 그런 거랑 왜냐하면 별 저희들 관계 직업이요 없습니다. 네. 기자예요. 예, 기자기 때문에 결코 그분들을 변호할 일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이 야외 그 삼겹살 파티, 삼겹살 파티. 누구랑 드시는 겁니까? 예. 네,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서 한다고 나오네요. 117개 상주 공관대사 전원을 초청한다는. 오. 요게 작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청와대에서 합니까? 이게 청와대 녹지원. 청와대 그 녹지원에서 넓은데, 그 그죠? 넓은데 어린이날 행사했던데. 네. 거기에 이번에는 그 저 외교 네. 저기 뭐야 주한 외교 사절 공관 대산 공관 대사들. 대사들 전원을 초청을 한대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8.15 때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광복절 행사 다음에는. 네. 근데 약간 요새 날씨가 더워지는데 그죠? 이게 삼겹살 괜찮을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삼겹살과 관련.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하나의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서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삼겹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에서 골뱅이는 잡는데 골뱅이를 먹는 건 우리더라고요. 한국 사람. 아, 네. 맞아. 골뱅이 무침 요리를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법을 잘 몰라 자기들은 안 먹고 전부 수출하는데 그 유튜브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라는. 네. 그래서 삼겹살을 또 맞아요. 그 저 외교 공관장들한테 불러다 네. 먹이고 이런 거 좀 많이 좀 수입해 가라 이런 메시지를 좀 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밌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봤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네, 이게 유럽 순방 성공적으로 했고 이때 한번 이런 행사를 한번 또 열어줘야 그렇죠. 뭔가 예. 이제 딱 그게 그렇습니다. 사는 거죠. 뭔가 예. 딱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땡길 그죠? 때 땡겨야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진짜 중단 없는 업무 일정이다. 사실 네. 말이 그렇지 네. 9박 10일이요. 맞아요. 엄청나게 고단한 일정인데 그죠. 끝나자마자 귀국하자마자 바로 또 네. 외교 공관장들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체력이 부럽습니다, 대통령님. 방송 그러니까요. 들어오기 전에 장슬 기자님이랑은 혹시 순방 갔다 오자마자 혹시 수보회 또 열고 그러니까. 회의하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현장에서도 관심사입니다. 열었잖아요. 네. 예. 그 저도 일요일 날에도 그날 그러니까 화상 수보회 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계신 당국자분들은 예, 굉장히 그쵸. 필요한 얼굴로 여러분들 출근한 저 것 없으니까 같습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침묵을. 그 네. 청와대 올라온 사진을 보면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한 사진을 막 웃고 있는데 네. 이 한국 쪽에서 또 그 사진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 네. 보좌관들 쫙 네. 수석이랑 이렇게 예. 거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억지로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청와대 트렌드 있잖아요. 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이런 얼굴은 이- 퀭해가지고. 얼굴은 퀭해가지고 막 눈이 퀭한데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지금 남은 4년의 임기를 8년처럼 일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심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참모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회의 자료 준비해야죠, 대응해야죠, 일이 많아서 네. 여하튼 저희가 춘추관 출입하는 기자 동료로서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예,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꼭 해봐야 됩니다.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태학 위원장, 노태학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그 선관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요. 단 한 번의 출장비로 8,400만 원을 썼어요. 네. 중요한 것은 3번이나 해외 출장을 가는데 갈 때마다 배우자 동반, 맞아요. 부부 동반, 부부 동반으로 회의를 갔습니다. 해외 여행 간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양부남 의원실에서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을 문건을 입수해서 확인했더니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23일까지 여기도 8박 10일이에요.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을 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 선거 2국 경범훈, 선거관리과 김보람, 재외선거팀 박아린 통역자예요. 네, 통역자.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고 비고란에 그거 좀 띄워주세요. 비고란에 부부 동반. 부부 동반. 부부가 왜 갑니까? 부부가 맞아요. 그렇죠. 부부. 일하러 가는데 부부가 왜 갑니까? 부인을 왜 동부인해서 맞아요. 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맞아요. 이건 뭐냐면 100%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8박 10일 대통령 순방 일정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갔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보도에 보니까 이거 네. SBS 최초 단독 보도한 내용 보니까 스웨덴이랑 이 덴마크 여기 나가서 실국장급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부 요인이 나가서 나가셔가지고 실국장 만난 예, 거야. 만약 높은 행사를 하면 제가 뭐 부인 동반까지도 뭐 행사에 따라서 이해하겠는데 네. 실국장급들 만나는 일정이 부부 동반으로 한다? 이거는 외유성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나 이 감시가 안 되면 애초에 이제 행정적으로는 노태학 위원장 이름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 까보니까 부인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사각지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몰디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닌데. 난리가 아닌데 예. 여기 기름을 부은 예. 예, 일정이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휴양지니까. 예. 그렇죠. 네. 그 몰디브 보고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몰디브 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선관위가 낸 몰디브 보고서에
관광지 사진만 잔뜩 붙여놨어요. 아, 그 바다 해변, 사진 올려, 네. 해변 사진 올려놓고. 저도 바다 사진만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관광 사진 아니야? 그래서 이 출장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다. 어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부 요인인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사퇴 기자회견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날 무슨 오후 4시인가 하는데 댓글 유튜브 요새는 생중계 다 댓글이 뜨잖아요. 국민들 의견이 왜 도망가냐. 이 문제 이렇게 키워놓고 도망가냐. 왜냐면 문제를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네. 문제를 이렇게 키워놓고 사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는 뭐 이렇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실 선관위의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자기는 해외 출장 다니면서 놀다가 네. 마지못해 처음에 그 지방선거 다음 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자기가 나와서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 내보내가지고 해명시킨 다음에 자기는 뒤에 빠져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사퇴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저 도망간다. 도망가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이거를. 그죠? 네. 이건 책임을 묻고 그냥 이 사람은 해외여행 잘 갔다 오고 그냥 뒤늦게 숨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돈은 다 썼고 예. 보고서는 이상한 게 나와 있고 예. 우리가 맨날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 그러니까. 연수 갔다가 뭐 보고서 짜집기 해서 대충 낸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기 사진 지금 띄워져 있는데 저거는 무슨 인스타에 놀러 갔다 온 거 찍은 사진이지 저건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이렇게 내용 보면은 무슨 재외 투표 관리관 방문 면담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태리인가 거기 동포 간담회 했을 때 네. 재외국민 이거 투표 문제 맞아요. 이거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노력하겠다. 왜냐면 동포들은 이 투표를 못 하거든요. 하기 맞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가서 그 문제를 굳이 언급하고 사실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심일준 기자. 그러니까 해외에서 동포들이 이거 투표 못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를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선관위는 근데 여기 나갔다 와서 지금 이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해외 투표가 그럼 이 문제 해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이걸 명목으로 나가서 이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자기는 이제 몰디브 가서 이렇게 놀러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뒤늦게 나가서 자기가 또 미안하다고 동포들한테 사과하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력 낭비죠.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가 예. 이번에 선관위 개혁을 진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판사 출신들이 와가지고 약간 여기를 이렇게 놀다 가는 곳 정도로 그렇게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선관위 직원들도 사실 저 되게 문제가 이번에 보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네. 선관위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거냐. 여기는 선관위 직렬 따로 뽑거든요. 공무원 시험을 따로 뽑아요. 네. 따로 뽑는데 여기는 승진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여기는 입시 점수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그러니까 더 커트라인이 높은 그런 그 당시에는 인재들이 들어가서 승진은 열심히 빨리빨리 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 이런 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내부에서 견제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실무적으로도 사실 구멍이 되게 많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공격하면 그거에 휘둘리고 저는 검찰이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견제받지 네. 않는 권력이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게 그 일정표가 있는데 일정표에 보면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인데 이날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밖에 없어요. 일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진 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다음에 11월 21일에는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청 방문 면담 끝이에요. 그러니까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아니, 그리고 이걸 갔다 와서 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이라도 하든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 그냥 놀러 간 어. 거에다가 거기다 너무 웃긴 거는 여기 이제 보고서 2편에 보면은 그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 마일리지 입력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출국 전 항공사 회원 사전 가입 필수. 진짜 맞죠. 이거 뭐야 이거.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탑승 후 회원 가입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원 가입해서 마일리지 받아가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부 내역 소유 예산이 이제 9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니까. 아니야. 맞아요. 소요 예산이 9천만 9천만 원 9천. 정도. 예. 9,053만 원. 그렇죠. 9,053만 원이고, 근데 여기 보면 기관장 해외 활동 경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거마비네요. 그렇지, 일종의. 그냥 가서 쓰는 무슨 이제 특경비 같은 이제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열흘에 1,000만 원. 1,000만. 하루에 100만 원인 건가요? 야. 하루에 100만 원이면 그냥 돈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죠. 일비도 저희 일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체제비랑 또 따로 있는 따로 있는 거예요. 체제비하고는 또 따로 있어요. 호합한 진짜 지금 우리가 그러네요. 피땀 흘려서 이걸 열심히 약간 일해서 부인이 쓴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네요. 부인이 그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네. 고소고발의 혐의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놀고 다녔다 그러느라고 소쿠리 선거가 되든 현대판 음서자가 되든 선거의 투표 관리가 어떻게 되든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든 난 모르겠고 그만두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처벌 대상이다. 네, 국정조사에서 네. 그 수사 의뢰 나온 게 있으면 수사 의뢰해야죠. 이런 네. 문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층위를 별건으로 해서 올공 시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문제들 이거는 별건으로 하고,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다른 거 다 떠서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원포인트 개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거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감사원법 개정이나 뭐 일부 법률 개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개헌 띄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번에 또 개헌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이유로 뭐 이게 물론 또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말릴 수도 있으니까 선관위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이 합의 가능하다면 그때 못했던 부분들도 좀 같이 추진을 좀 하는 게 어떨지. 네. 개- 이것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찬성하지 있습니다. 않을까요? 선관위 개혁에 대해. 선관위 개혁은 아니 찬성해야죠. 선관위 개혁은 말로는 이러는데 또 네. 개헌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때 개헌을 했다라는 역사의 이정표가 남기 때문에 그 꼴은 또 못 봐.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할까? 근데 이건 그쪽에다가 해야죠. 좀 던져주는 모양새잖아요. 지금 국정조사 특위도 그렇죠. 그렇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랑 너무 이렇게 각을 세우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쪽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네. 한편으로 전선을 뭐 형성해서 과거처럼 뭐 좌우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야당이랑 충분히 좀 소통해서 가능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양당제다 보니까 뭐 서로 그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이념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차제에 확실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노태학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 그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뭐 처음에 60% 찍으려고 했다가 50% 찍고, 뭐 사전 투표 때는 뭐 몇 퍼센트 23%인가 뭐 네.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한 50%로 축소한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그 중선관위 차원에서 이 도대체 어떻게 맞아요. 된 건지 그 위원회를 꾸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맞아요. 이분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실무가 출신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부 그 동반? 동반 출장 이것도 해명한 거 보면 이걸 예우 차원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예우? 선관위에서 이걸 예우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 부부 동반 한 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선관위에서 이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고 이 사람이 뭔가 이 선관위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좋은 제도들을 국내에다가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이 위원장을 예우해주는 존재, 이 관계인 거잖아요. 영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너무 신기해요.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해명이 나올까? 네. 이게 사실 이거는 사과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하겠다든지 음흠.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우 차원이었다는 예. 거는 이분은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황당한.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립니다. SBS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성관이는 이번 부부 동반 출장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관례를 따랐지만 관례였구나, 이게. 관례를 관례였던 따랐지만 거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 걸렸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관례라고 한다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인들은 싹 다 동부인해서 해외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던데요. 지금 네. 국민들이 다른 일반 평범한 공무원들이 이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맞아요. 다 네. 수사해서 처벌하고 엄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선관위원장들은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거다. 도대체 국민 여러분 이거 참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예? 하위직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보세요. 즉각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하고 했겠죠. 같아요. 검사들도 자기들은 치외법권, 판사들도 자기들은 치외법권. 치외법권이죠. 나는 선관위원장이니까 내 부인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니네들은 용납해야 돼. 이거는 관례야. 이 있을 수 있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노태하 위원장 출석시켜가지고 그 부인도 좀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같이 나와서, 갔으니까. 같이 뭐 갔으니까. 했는지 한번 같이 가서 뭐 무슨 일 얘기해보라고.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맞아요. 그분들 뭐 독일, 에스토니아 여기도 7천만 원 써서 부부 동반으로 갔다고 보도에 나왔던데 보니까. 이거 독일도 한두- 갔어요? 네, 한두 군데 간 게 한두 아니에요. 군데가 아닌 거죠. 좋은데 다 갔어요. 그간의 역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로 다 뒤져보면은 뭐 예. 혹시 가족 동반도 있지 않을지 하여튼 추정입니다 이건. 예. 네,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한번 다 네. 뒤져볼 필요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그동안 관례에 따랐다고 하는데 역대 선관위원장들 출장 기록 싹 받아서 맞아요. 누구누구 어떤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어디를 갔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것은 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자들이 또 바빠지겠어요. 이거 취재해서 다 고발해야죠. 맞아요. 예, 고발해서 다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11시네. 진짜 화가 나서 막 노태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난장판이 됐어요. 예, 지금 의총장에서 지금 뭐 그 난리가 났는데 중간에 또 어제 보니까 그 우리 장동혁 대표님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당신 네. 그만둬라고 하니까 네. 송석준 의원이 어제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게 예. 그러니까 어때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이 사태를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 또 후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셔가지고 예, 언론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었다라는 전언을 좀 받았었고요. 후배 예. 기자들이. 예, 네. 일단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송석준 의원이 말하니까 나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맞아. 나가서 하라고 네. 예, 나가서 하라고 해서 근데 세게 해요. 네, 나가서 하세요. 몇 예, 번 차례 맞아. 한 3번을 강조하던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박준태 의원이. 예, 난리는 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비당권파의 의원 한 분을 이제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좀 조금 늦게 들어가서 빨리 나와가지고 다 보진 않았는데 네. 분위기가 뭐 60명이 뭐 사퇴 요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이랑 분위기 달라지긴 할 거다. 장동혁도 어쨌든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60명 그런 이야기를 좀 전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금 정정식 의원이랑 소청 가지고 이제 선거 소청이랑 그다음에 전국제 선거 그렇죠. 예. 문제 가지고 노선 투쟁이 있긴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과거 이제 친윤이랑 노선 투쟁인가요? 투쟁이라고 하는 참 이게 뭐라고 그분 표현은 입장차. 그분은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입장차가 있긴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친윤의 어떤 그 네트워크들이 과거와 다르게 장동혁 대표를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빨리 정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정점식 의원과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은 서로 보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점식 의원은 실제로 이게 법익이 있는 거냐 실익이 있는 맞아요. 거냐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자꾸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눈을 피하고 그쵸, 싶어 맞아요. 부정선거 재선거로 세게 그런 해야죠, 거 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공부 모임 미래혁신 포럼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좌장이 김기현 의원이라면서요. 맞아요. 이제 친윤과 함께하겠다 이런 건가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뭐 복당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복당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복당보다는 일단 이제 보수 세력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되게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갔지만 지금 징역형이 구형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되나봐요. 예. 그래서 징역형이 구형돼 있고 이게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땐 길어도 2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징역 1년 그러니까 징역 2년?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징역 1년 6월에 예. 그 추징금 추징금도 3,300. 그러니까 요 정도 구형이 되면 벌금 100만 원이 보통은 나온다. 이상은 나온다는 게 보통 변호사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 그것도 공직선거법 이것도 그렇죠. 그게 달려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파탄할 위기에 있거든요. 국힘은 사면 초과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을 재편할 하나의 이제 자기가 그 지금은 그걸 공개적으로 내비치진 않지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행보라고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당이 좀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오세훈 후보가 뭔가의 그 날개를 잃으면 그때 한동훈이 차기 대권으로 네. 해서 이게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차기 한동훈의 큰 그림 네. 차원에서 일단 그 공부 모임부터 결합을 네. 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징역형 구형을 받았어요. 네. 그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7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과 나올까요? 아까 뭐 장슬 기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게 정치자금법 선거법에서 이렇게 실형 구형하는 경우가 참 없긴 해서 맞아요. 네. 변호사들 중에서는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다만 좀 쟁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 씨를 이제 그 돈을 대납한 김한정 씨 예.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이제 뭘로 보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얼마나 소명이 됐을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그간의 그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그 문자나 그다음에 실제로 만났다고 한 식당들도 가보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 그 입건 내역이나 그다음에 김한정 씨랑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 제주도 별장에서 만나서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취재하면서 확인했었는데 네. 이야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오세훈 씨는 뭐 선거하다 보면 뭐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과거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접촉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6-7차례 정도 됐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그냥 우연이냐? 거기 심지어 김영선 의원까지 그렇죠. 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과연 그냥 우연이냐? 그 자리에서 뭐 SH 공사 그 당시 이야기 나왔다는 주장도 있었고 자리 이야기까지 상당히 좀 디테일한 거 보면은 이건 좀 실형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네. 예, 그쵸. 저 의외의 결과 나올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모든 게 이제 쭉 가면 이제 사법부 앞에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상식에 맞게 결론을 내겠죠. 뭐 맞아요. 법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 재판주의니까요. 증거를 뭐 패퇴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보고 잘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1시 6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장 기자님부터 할까요? 저 우리 작가님이 써주긴 했는데 네. 저희 월요일부터 네. 미디어 오늘이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미디어 현안을 좀 주로 다룰 건데 네, 이제 월화수는 미디어 오늘 내일이라고 해서 예, 그 미디어 업계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그 미디어- JTBC 어떻게 돼요? JTBC 그렇지. 너무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JTBC 어떻게 그런 얘기도 다 다룹니다. 어. 그래서 그런 미디어 어떤 현안과 브리핑, 비평 이런 걸 위주로 하고 네. 목요일 날은 이제 오늘은 아마 이제 인터뷰인데 정준희 교수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금요일은 뭐 이제 드라마나 예능 이런 콘텐츠 그런 비평. 리뷰나 비평 이런 쪽으로 아. 해서 오후 4시에 네. 라이브를 매일매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홍보차. 오, 홍보해야 네.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미디어 오늘 유튜브 라이브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 월화수목금 금. 매일 오후 4시. 네.
많은 사랑,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뭐 민들레는 홍보할 거 없어요? 저도 공부할 거 하나 있어 나왔습니다. 자, 민들레 홍보. 저희 홍보는 아니고요. 네. 오늘 국회의원회관 3간담 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그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라는 오, 주제로 이거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전국 언론개혁. 시국회의랑 그다음에 김현, 노종면, 이정원, 이혜민, 이웅기, 최민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오. 주최를 하고 언론시국회의에서도 같이 네, 주관을 네. 하는데 오늘 그래서 최영길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그다음에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 김성재 전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본부장 등에서 이 주요 이제 언론 관련된 개혁 목소리를 민들레에서도 좀 활동하셨던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광고를 네. 저희 다 민들레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께서도 예. 공교롭게 이렇게 또 예.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예.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저는 관심을 가진 게 시민들이 이제 미디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정부 광고 집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좀 투명하게 하고 공적 책무에 맞게 분배할 것인가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다뤄질 것 같아서 뭐 시민분들이든 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뭐 맞아요. 실무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누구나 갈 수 감사하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고 언론의 역할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대한 미디어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아요. 맞아요. 작은 목소리여서 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과제는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보는 토론회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까지 저희가 알뜰하게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정말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